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. 예, 여러분 오늘은 요 질문 앞에 한번 답을 해볼까요? 오늘 질문은 왜 내가 성적인 재발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요. 왜 내가 성적인 재발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몇 가지를 좀 나눌 수 있어요. 사실 초기 교본에서는 우리가 그 원인을 찾는 것에 있어서 사실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. 최초의 원인이 뭐였냐 이게 아니라 도대체 지금 내 지금 몸 상태가 어떻길래 지금 내가 지금 그걸 자꾸 하게 되는가? 왜 자꾸 첫 잔을 들어서 마시게 되는가?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가?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세네 가지 정도로 이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변형이 돼 있어요. 뇌가 변형이 돼 있습니다. 지금도 뭐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김미화 씨가 진행한 그 중독에 대한 그 다큐가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일 중독 또 뭐 이제 뭐 몇 가지 중독들이 나왔어요.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중독이 뭐였냐면 관계 중독이 있었거든요. 그 관계 중독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괴로워요. 그래서 막 집착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막 연락이 안 되면 막 괴롭고 막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게 이제 관계 중독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뇌를 찍었어요. 뇌. 그러니까 뇌는 뭐냐면 이렇게 중독에서 이제 재발을 하려고 할 때 그 뇌에서 활성화 작업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자들의 뇌를 찍어서 어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쫙 봤죠.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 중독자들이 이 관계로 인해서 막 이제 좋음을 느끼고 아니면 막 그 관계적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그 얽힌 사람하고 막 이렇게 끌어당김에 그게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뇌에서 그 반응들이 쫙 일어나는데 그 중독자의 뇌가 모습이 거기서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행위 중독자들도 뇌가 변한다. 또 신체가 변한다. 여기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모두 다 이제 동의합니다. 이 부분에서. 이거에 대해서 아리까리하다.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리까리하다. 그 사람은 공부를 덜 한 사람이에요.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.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이거는 너무 막 그냥 뭐 탄 거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오는 거 되게 과학적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중독 파트에서는 많이 이제 이야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. 뇌가 변한 거예요. 예, 그래서 신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. 그래서 이 중독자들은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많이 하냐면 알러지 반응이 있다. 뭐 이렇게 그냥 표현을 많이 했어요. 육체적으로 내가 알러지 반응이 있다. 또 뭐 그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. 뭐 이런 용어들을 썼거든요.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초창기에 그 조언을 했던 실코즈 박사라는 미국의 이제 마약과 알코올의 그 전문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썼어요. 이들은 육체적으로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이제 용어를 쓰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뭐 요새는 뭐 뇌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에 있어 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이제 그런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. 우리가 뭐 이렇게 뇌를 이렇게 딱 건드리면 이렇게 뇌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건드리면 이제 막 뇌가 어떤 부분이 이제 망가지면 폭식을 막 하잖아요. 그죠? 폭식을 막 하고 음식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. 그것처럼 이제 뇌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육체적으로 망가진 것에 있어서 어떻게 망가졌다고 이제 얘기 많이 하냐면 이제 보통 요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저도 책을 참고한 거예요. 이제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책에 참조한 건데 이제 전두엽 부분에서 이제 도파민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어떤 쾌락을 주는 도파민 또는 이제 고통이 있을 때 이제 고통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기쁨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이제 끊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도파민이 이제 가서 이쪽에다가 때리는 건데 이제 중독 행위를 하면 이게 많이 때리잖아요. 많이 때리는데 중독 행위를 안 하게 되면 이게 가는 양이 적으니까 여기서 더 달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끌어당기는 거죠.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하고 싶고 막 미치겠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도파민이 엄청난 양이
넘어가다가 적게 나가니까 더 많이 달라 하면서 이제 중독이 걸린 것이다. 이제 육체적으로 그렇게 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중독 교본에 보면 이제 세네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질병, 정신적 질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일단 육체적으로 이제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요거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표현을 용어는 다르게 하지만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도 망가져 있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심리적으로도 망가져 있다. 이거 어떤 의미냐?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. 우리가 사실 그 보상의 원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뭐 돈을 열심히 벌면 이제 돈이 주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에 대해 기쁨이 있잖아요. 내가 이제 씻으면 목욕을 하면 이제 상쾌하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씻게 되잖아요. 또 산책을 하면 좋으니까 산책을 하게 되고 음악을 들으면 또 시간을 좋게 보낼 수 있으니까 음악을 듣고 뭔가 이제 보상의 그런 원리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다는 거죠. 실제 좋은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내가 불안하고 그러면 그걸 하면 좀 안심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그런 가운데서 이 중독 행위가 오랫동안 그 심리적인 행위를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렇게 포르노를 보고 뭐 마스터베이션을 이제 하면은 좀 약간 편안함이나 좀 약간 순간적인 그 약간 안식 같은 게 있거든요. 편안함이 있거든요. 또 이제 내가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이제 매매업소에 갔어요. 매매업소에 가서 그 여성이 막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잘해줄 거 아니에요. 뭐 비싼 데는 막 이렇게 술도 따라주고 막 이렇게 허그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심리적인 이제 보상들을 얻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심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. 내가 이제 마음에 평안이 없다. 초조하다. 불안하다. 그럼 이제 포르노 보는 거죠. 이제 업소 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술집에 가는 거죠. 또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.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보상이나 어떤 또 얻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는 거죠. 근데 거짓 보상이죠, 사실 이건 거짓 보상. 왜냐하면 그것을 찔끔 주고서 그 이후에 엄청난 고통이 있으니까. 예를 들어 재정의 고통, 우울함의 고통, 또 일을 못하게 되는 고통, 또 더 큰 그 금단이 현상이 생겨서 막 괴로워하는 고통이 생기게 되고 다음에는 더 하고 싶어요, 이게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심리적인 그런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망가져 있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이유도 있어요. 그 세 번째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하면서 이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.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많이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? 이미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볼 때 거짓 신념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걸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. 아니면 뭐 이거 하면 내가 괜찮을 거야. 요번엔 괜찮겠지. 또는 뭐 이제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. 에라 모르겠다.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서 그 순간적인 그 미친 생각들이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도 사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많이 왜곡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다들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이제 하게 되는 현상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이렇게까지 망가졌을 때는 마치 그 나비가 거미줄에 딱 이렇게 묶여 있듯이 우리가 완전히 이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중독에서도 사로잡히다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. 우리가 이게 중독에 사로잡혔다 이런 용어들 많이 쓰는데 완전히 이제 온 날개가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날개가 거미줄에 묶여서 이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. 여러분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
중독의 여러 회복의 원리들을 좀 잘 따라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